동아일보 박재균 칼럼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70년 번영 엔진 걷어차는 5년짜리 정권. 이 칼럼이 내용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칼럼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칼럼을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까,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먼저 박재균 논설 주간의 입장이 어떨까? 그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이 칼럼을 쓰면 누구라도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그래도 다들 사설도 읽고 뉴스도 읽고 내가 좀 더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읽고 읽어왔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수준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칼럼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학교 선생님의 경우로 바꿔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학교 선생님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사실은 수업하는 내용은 자기 자신은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학생이 이 정도 설명을 해주면 이해할 것이다, 그 선을 가늠해서 수업 준비를 해오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수업을 하죠. 선생님이 보기에 학생들은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구한 날 공부한다, 공부하느라고 놀지 못한다, 이런 소리도 듣죠. 그래서 시험 때가 오면은 출제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은 이 정도는 거의 다 맞출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어떻습니까? 현실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죠. 학교 수업을 듣고 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묘한 것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교과서를 다시 읽고 그것을 학습하면 그러면 될 터인데 학원에 가서 또 다른 교재로 공부를 합니다. 말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라고 하죠. 거기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재균 칼럼을 읽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박재균 주간은 이런 뉴스, 시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 이 칼럼을 쓴 겁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어떤가 하면은 이 칼럼을 보고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어가려고 합니다.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그것이 맞다. 혹은 내가 이것을 들었으니까 나도 돌아다니면서 박재균 칼럼처럼 칼럼에 있는 내용을 내 말로, 내 글로 퍼뜨려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좀 더 노력을 하더라. 그런 것이죠. 리마연의 영상이 매번 길어지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칼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C 레이션이나 PX 식품을 맛보는 날은 입이 호강하는 날이었다. 박재균 논설 주간이 꼰대라고 해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시작한 글입니다. 꼰대라는 표현은 그렇게 이해가 쉽지는 않은 그런 표현이지만 어떻든 좀 세대차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가 그렇게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랬다. 좋은 것은 다 미제였던 시절.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원조와 협조 없이는 국가를 경영해 갈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었다. 과거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그때는 그랬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러시아 백신을 구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다급하면 2등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닌 3등 백신 도입을 검토했을까? 그러면서 문재인 민주당에서 국민에게 여론전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는 정보와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백신 확보는 충분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꼴찌 수준의 국민 접종률, 툭 하면 중단되는 접종의 차질, 무엇보다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그 도입, 접종 일정, 그것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대로를 서술하고 있죠. 근 수십 년간 이렇게 외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란 적이 있었을까? 우리가 어쩌다 다시 외국의 잉여물자를 구하는 처지가 됐는가?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꾸준히 참아내는 것은 공포 때문이다. 공포는 참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국민이 입막음 당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공포, 또 그 격리당하는 데 대한 공포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회사에 폐를 끼치게 될 것이다 하는 공포도 거기에 못지않게 크다. 사생활까지 탈탈 털릴 거라는 공포는 보너스다. 우리 국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나온 설명 이상으로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 없죠. 자유라든지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차라리 사치스럽다.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독재국가입니다. 하지만 참는 데에도 한도가 있다. 백신 기근은 언젠가는 해소되겠지만 이런 개고생을 시켜놓고 그때 가서 또 야당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다는 등 남 탓을 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백신 기근이 언젠가는 해소될 것이다. 그 말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칼럼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아냥 겸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백신을 선거 승리,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써먹는 그들의 그 본성을 꿰뚫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풀어보자면 그렇죠. 내년 선거 때까지, 선거 직전에 이것은 올해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보궐선거 직전에 백신쇼 했죠.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백신쇼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보궐선거 결과 달랐다. 그것은 워낙 엄청난 실정, 독재 속에서 그게 어딥니까? 근 40%를 확보했다. 지지율이 제로가 아니었다. 그게 넘어간 겁니다. 그들에게는 승리의 빛이 엄연히 존재했다 하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이 이 쇼하면 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다. 그런 겁니다. 이번에 그들은 테스트한 겁니다. 선거 실험 한 것이죠. 한 사람당 1억씩 주겠다. 그 소리도 제대로 된 정당에서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결국 그런 것이죠. 선거 앞두고 백신 구해서 접종한다 하고 연일 접종 뉴스 퍼나를 겁니다. 그러면은 백신 문제는 결국 해결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백신이 A급 백신이든 C급 백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목말라 있는 국민들에게 1년 기다려서, 아니 한 몇 개월 기다려서 바짝 무기 타 있는 상태에서 3등급 백신 갖다 놔줘도 감지덕지 하겠죠.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게 대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과거의 그 문제는 이제 별게 아니었다. 3등급 러시아나 중국 백신 갖다가 나 주겠다. 우리 백신 다 있다. 그러면 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문제 해결했다 하고 이용을 하겠죠. 바로 그런 것을 한번 짐작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묘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10번 속고 11번 또 속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욕심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겁니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 백신 문제를 백신만으로 풀 수 없는 세상이 됐다. 백신 종주국인 미국이 우선 공급 순위를 정했는데 캐나다, 멕시코 같은 인접 국가, 그것을 먼저, 그 다음으로는
쿼드 회원국이다. 여기에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들어 있습니다. 쿼드란 중국을 대항해서 중국에 대해서 같은 행동을 취하는 안보 협력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미국의 인접국가 아닙니다. 쿼드 회원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칼럼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색이 동맹인 한국은 백신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쿼드에 들어가면 될 텐데 왜 못 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국 눈치를 봐서. 국가가 언제 눈치를 봐서 못하면 그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주체입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건 말건, 미국의 눈치를 보건 말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국민을 위해서, 자국을 위해서 선택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가? 지금 이 박재균 주간은 문재인 씨 그러면 안 됩니다. 문재인 씨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씨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그 결과는 문재인 씨가 안 그래야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겠죠. 문재인 씨가 안 그럴 인간입니까? 리마연에서는 지금까지 보고서 4권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씨 안 그래야 합니다. 문재인 씨가 안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씨가 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물품처럼 그냥 그 길로 달려간다. 왜 그런가? 이거는 국민이 전원을 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처지에 놓였는가 하는 것은 류마연의 보고서에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문재인 민주당의 세계 비전, 그것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칼럼의 내용입니다. 벌써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을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대했다. 백악관이 직접 글로벌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전략회의를 주재해 우방을 반도체 동맹으로 묶으려고 한다. 이런 동맹 네트워크 안에 확실히 편입된 나라부터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와 경제, 그리고 백신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이 된 셈이다. 안보와 경제, 백신이 묶였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진작부터 리마연이 얘기했던 신냉전이 이제는 궤도에 올라버렸다. 그런 뜻이 됩니다. 신냉전이 일어났다. 신냉전 중이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대립하는 양측은 아군과 적군이 되겠죠.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덩치 큰 세계가 둘로 쫙 갈라져서 싸울 때 거기에서 문재인 민주당은 우리는 제3노선이다 하면서 중간에서 이 둘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 비전입니다. 박쥐하고도 좀 다르죠.
중간에 있으면서 어느 쪽을 때려서 그래서 이익을 얻겠다. 그런데 세계의 이강을 둘 다 때려서 중간에서 이익을 얻고 쉬운 쪽 먼저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을 포섭하든지 마저 파괴한 다음에 세계 패권을 잡겠다. 세계 정부, 세계 제국으로 가겠다.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죠. 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돈푼이나 얻어보겠다고 가서 들러붙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도 지방분권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공산경제, 거기에 이것이 돈 생기는 일이다 하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홍보하고 우리가 더 먼저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이러한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을 리마연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민주당을 대하는 외국의 태도를 보면은 왜 그런지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것은 없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일이지만 1급 슈퍼파워 미국이 그렇게 세계의 판을 짠 이상 따르지 않을 방도가 없다.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라든지 전략적 모호성 같은 것은 물 건너갔다. 애석하게도 이렇게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는 문재인 씨는 그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는 국제사회가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까지 했다. 백신이 없으면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때린다고 백신이 나오는가? 운동권 대학생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이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왜 그는 때리는가? 금방 되받아쳐서 그걸 당해서 죽을지언정 때리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방식인 것이죠. 중국을 때려서 화를 입고 미국을 때려서 화를 입습니다. 미국을 때릴 때는 중국에 기고 중국을 때릴 때는 미국에 깁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문재인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불나방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서는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판문점 선언, 그것도 핵미사일 무력 증강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가장 크게 망가뜨린 사람이 김정은인 터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니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놀랍다. 누구든 희망에 집착하면 현실을 못 본다. 이랬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세계 점령의 성전 중입니다. 성스러운 전쟁.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을 치르는 동안에는
국민이 좀 죽어도 됩니다. 나라가 좀 망해도 됩니다. 성전이니까. 끝끝내 나라가 파괴돼도 성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전에 복무하는 군사만 밥을 먹입니다. 이것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들의 부패, 그들의 권력 남용, 파렴치함, 결코 반성하지 않는 것은 성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씨의 특징은 북한을 무시합니다.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도 무시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면 왜 기는가? 무시하다가 한 대 맞으면 그 순간 깁니다. 그리고 수만 번 쉬고 나면 다시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70년 번영 엔진을 걷어차는 일의 연속. 그 엔진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바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이를 걷어차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에 대한 반역에 가깝다. 문재인 정권의 4년은 단지 이것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70년을 뒤집고 한반도 100년 역사를 뒤집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망상은 하늘을 찌르는 초대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 반역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도 분명하다. 북한에 대한 굴종, 중국에 대한 신조공국가화, 중남미 삼류국가로의 추락이다. 문재인 정권 4년,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는 이미 충분히 묵도했다. 내년 3월 2번 경험해서는 안 될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핵심은 대한민국 국가를 파괴하는 세계정부의 지도부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이것까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도에 가면 지금도 가슴 뭉클해하면서 태극기를 가슴에 걸고 싶어하고 태극기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문재인 씨는 그렇지 않죠. 리마연의 보고서 4권, 첫 번째 수도 서울, 제2권 일국 이제, 제3권 공산경제, 제4권 신대동아 공영권 아나키즘 통일, 이렇게 4권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한 명이라도 더, 그래서 이것을 읽고 국가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국민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로막는 이 포퓰리즘 앞에서 그래도 국가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리마연의 보고서는 그동안 전력을 다했지만 서울 시내, 그것도 조선일보가 들어가는 곳에
그렇게 수차 배포를 했습니다. 서울을 넘어서서 경기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으로 이것이 배포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붙들어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